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이고요. 어제 제가 딜레이즈 첫 회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제가 책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또 유사한 책도 한 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딜레이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정말 그 철학계의 슈퍼스타더구만요. 프랑스 출신이긴 한데 뭐 전 세계적이고, 바야흐로 21세기는 이 딜레이즈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인기도 있고 또 연구도 엄청 많이 하고 스타인데, 제가 이 양반의 책을 읽어보면서 참 질리는 게, 저도 좀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독해도 하는데 진짜 말이 어렵더라고요. 진짜 말이 어렵고, 야, 이걸 꼭 이렇게 어렵게 써야만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런데 어느 철학자분이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프랑스 철학자들이 특히나 이게 말이 어렵대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그 대입 시험이 그 바칼로레아인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문제들 한 번씩 나오면 되게 희한한 인문학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은, 프랑스 애들이 특히 그 어릴 때 인문학 교육을 엄청 받기 때문에 아주 현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철학자 정도 되려고 하면 또 이 독일과는 또 다른 아주 현학적인 글들을 많이 써내야 되고, 그래야만 좀 먹어준다. 그래서 상당히 말이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 칸트, 독일의 칸트 이런 사람들의 글은 의외로 쉽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면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글인데, 프랑스 철학자들이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이제 읽다가 질렸는데, 그래서 저도 원전을 바로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다른 분들의 좀 짧은 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변방을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해하고 보니까 또 별건 아니에요. 뭐 제가 아직까지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딜레이즈, 오늘은 그 리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딜레이즈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리좀이더라고요. 원래 리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뿌리 또는 뿌리 줄기 식물을 의미하는 그 식물학적인 용어, 프랑스어인데요. 자, 뿌리 줄기 식물이 뭐냐? 고구마, 감자, 토란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는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뭐랄까 떼내면 두루룩 밑으로 이렇게 딸려서 옆으로 막 이렇게 번지죠. 특히 잔디 같은 거,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줄기와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지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죠. 보면은 이제 이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메타포라 그러죠. 비유, 어떤 비유를 딱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딜레이즈의 이 리좀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럼 이 뿌리 줄기 식물하고 대비되는 게 뭔가? 일반적인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목이 나무란 얘기잖아요. 수목과 리좀을 구분하는 겁니다. 수목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이렇게 뿌리 밑으로 뿌리 위로 뿌리가 땅에 딱 박혀 있고, 뿌리 위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가지가 펼쳐지고, 그래서 뿌리가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그래서 굳이 철학으로 따지면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고, 이데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목형이라면, 리좀은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 줄기처럼 땅으로 막 퍼져 있고, 이렇게 진학하다가 돌이 있으면 또 피해가지고, 또 우리 그 네트워크 같은 거 그림 그릴 때 방사형으로 막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리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근대 사회는 수목형 사회였다. 지식이든 사회적인 계층이든 다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위계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 위계 질서를 밟아 올라가는 이런 식의 구조였다면 지식조차도 이제는 그 이제는이라는 것이 현대 또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던한 현 사회에서 거기서 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들레즈가 얘기하는 1970년 80년대 그 이후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은 이 사회는 리좀형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파상적으로 번져가는, 사실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계 질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당위도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파생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리좀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칼럼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제 뭐 방탄 BTS의 현상이 일종의 뭐 리좀 현상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아이돌이 성장하려고 하면 연예기획사가, 큰 연예기획사가 있고 그 연예기획사가 만들고 아이돌을, 그 다음에 그 아이돌을 체계적으로 쭉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팬클럽을 만들어서 팬클럽들에게 계속 뭔가 뭐 지령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이제 위에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러면 BTS는 게릴라처럼 어느 순간 만들어졌고 자기네들끼리 팬과 소통하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고 덩쿨처럼 이렇게 커지면서 성장해 갔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그러니까 수목형은 항상 중심이 있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어차피 세계적인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노래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리좀형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국어로도 충분히 세력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리좀은 굳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싸움을 한다. 보통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격투기를 할 때 태권도를 한다. 그럼 태권도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권도나 검도는 체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고 절대 점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검도 처음 배우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 야단 맞죠. 왜냐하면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만약에 스트리트 파이터다, 나는 그냥 길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걔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냥 여건에 따라서 부딪히면서 이 싸움을, 예를 들어서 길에서 싸움을 하는데, 야 일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발길질은 하지 말자, 이런 룰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열려있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리좀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형과는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랄까 어떤 위계 질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로 홍보를 해야 된다. 뭐 KBS 9시 뉴스에 광고를 내야 된다. 요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개별적인 개인 미디어로 이게 파편화가 되고 이걸 탈중심화라 그러더라고요. 중심 센터에서 누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가 힘이 될지 모르는 이런 방사형 상태, 이제 이런 리좀형 상태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노마드란 개념에 나와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노마드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과 대비되는 것이 농경민, 정착해 있는 농경민이 아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 있다. 노마드란 말이 이 리좀에서 또 파생이 되더라고요. 자, 10분 다 돼가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프머스노의 조승 변호사였습니다.